광진구 부메랑을 기억하자. 핵심 1. 구아파트 광장동, 2세 아파트 자양동, 3. 신세계는 구이동. 그거 아시나요? 광나루역과 강변역 사이에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유독 현대 아파트가 많은 이유를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신천강이 흐르던 이곳에 공유 수면 매립을 진행하였지만 모래와 자갈이 부족하여 연탄과 쓰레기를 매립하여 된 땅이 구이지구입니다. 쓰레기 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대로입니다. 1978년 서울에 편입되면서 집안 다질 시간을 가진 후에 1986년부터 구이지구의 아파트 건설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이벤트가 발생하네요. 1978년 구 서울고등학교 부지를 현대가 사업 건설을 위해 매수하였는데 경희궁복원 여론이 일어나 사업 건설을 보류하게 됩니다. 그때 서울시우청으로 서울시는 구이지구를, 현대는 구서울고 부지를 교환합니다. 땅을 교환하던 그때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역시 인생 사업, 사랑은 운과 타이밍이네요. 반포 압구정에 이어 구이지구에 현대가 다수의 아파트를 건설을 하니 서울 동부권의 대표적인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제2의 현대타운이 건설되어 한때는 강북의 반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현대 아파트가 사람들의 선호를 받았다면 지금은 어느 아파트가 사람들의 선호를 받을까요? 현재 광진구의 핵심 아파트 베스트3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재개발 자양일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구의역 앞에 있던 구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방검찰청 KT부지 일대를 개발하여 구청사 호텔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및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총 1363세대로 분양 당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2호선 역세권이면서 한강뷰를 가질 수 있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진구에서는 한강뷰가 중요하니 기억하세요. 2.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자양일 구역 주택 재건축입니다. 영동대교 북단에 위치한 878세대 2023년 신축 아파트이며 이곳도 반영구 한강뷰 아파트입니다. 반영구라고 말한 것은 건너편에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어서입니다. 약 10년은 괜찮을 것 같으니 성수는 있고 남쪽 한강뷰를 즐기시면 됩니다. 3. 광장 힐스테이트 구 화이자 제약 부지를 개발한 곳입니다. 2012년 준공된 광장동에서는 신축인 아파트로 특징은 앞 3개 동은 25층 타워형이고 뒤 2개 동은 4층 타운하우스형으로 구성된 복합형 단지입니다. 학교와 학원이 도보로 가능하며 아파트 들어가는 계단 좌우로 파리바게트 투썸 스벅 뚜레쥬르가 이곳의 입지를 대변합니다. 다음은 지역별 상위권 아파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구이지역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구 동아자동차 학원 부지를 개발하여 2022년 730세대가 입주하였고 건대 일가모와 어린이 대공원 뷰를 볼 수 있습니다. 레미안 구이 파크 스위트 구이 1구역 재건축하여 2018년 854세대가 입주하였고 구의 아리수 정수센터가 옆에 있으며 도보로 지하철 이용은 힘듭니다. 광장 현대홈타운 11차 2003년 입주한 159세대 4층 아파트로 1, 2, 3층은 별도 전용 스튜디오룸 공간을 4층은 스카이룸 다락방을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파트 뒤에 있고 내부도 고급 빌라 단지 분위기라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재건축 진행 시 대지 지분이 커서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광장 극동 1, 2차 광나루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하며 1, 2단지 총 1344세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한 줄로 말하자면 대지 지분 낫배드, 한강조망 베리굿, 현대프라임 1997년 입주한 1592세대로 광진구에서 보기 힘든 대단지입니다. 옆에 강변역과 강변 테크노마트가 있고 건너편 서울아산병원은 차로 6분이면 도착합니다. 워커힐 1978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선수촌으로 사용 후 리모델링하여 분양한 배산임수 고급 아파트입니다. 통합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 힘들어 보입니다. 1단지는 이종일 반주거 지역으로 용적률은 95% 사용하여 약 2배 정도 남아있는데 2단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적률은 104%로 기준인 100%를 초과하였습니다. 2. 자양지역 더샵 스타시티 구 건국대학교 야구장 부지를 건국대학교 주도로 대학병원, 더샵 스타시티, 스타시티몰, 백화점, 더클래식 500, 문화예술회관 등을 건설하여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을 이루었습니다. 성공 원인으로 건대 부동산 전문대학원의 전문성과 인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2007년 준공된 더샵 스타시티는 1177세대 최고 58층 주복으로 마트, 백화점, 병원, 관공서를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슬세권입니다. 58층 고층의 한강뷰는 저도 궁금하네요. 자양한강 1983년 지어진 444세대 아파트로 유치원, 초등학교 2개, 중학교가 바로 앞이고 동서울 종합터미널은 옆이라 개발 후에는 편의를 누릴 것입니다. 집에서 롯데월드 타워 정면 한강뷰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강변 용도지역 종상향 재건축 사례로 2종일 반주거에서 3종일 반주거로 변경되어 세대수는 약 2배 증가하니 사업성이 좋아질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리모델링,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자양호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은 조합 설립인가는 되었지만 시행사가 두 곳이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양 7구역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받은 미래의 한강뷰를 소유할 30층 805세대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광장 삼성 1차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받았고 165세대 한계동 복도식인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한양 연립일대 가로주택은 철거 중이며 위치는 이스트폴 옆에 위치합니다. 신속통합기획2차 자양사동 통합구역은 신통기획구역에 선정되었습니다. 자양사동 12-11호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지만 내부 갈등이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록타워는 수평 증축 리모델링으로 조합 설립인가 받았고 DLENC로 시공사 변경된 아파트입니다. 광장동 아파트는 용적률 대부분을 사용하여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종상향이 된다면 재건축도 가능해집니다. 학군 서울 4대 학군지라 불리고 싶은 광장학군. 중학교는 광남중, 양진중, 대원국제중, 선화예술중을 기억하세요. 광남중은 서울 상위 11%이고 특목자 사고 진학률은 21%입니다. 양진중은 서울 상위 34%이고 특목자 사고 진학률은 11.5%입니다. 고등학교는 광남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 선화예술고등학교를 기억하세요. 광남고등학교는 서울의 상위 43%이고 4년제 진학률은 49.2%입니다. 대원외국어 고등학교는 서울 상위 4%이고 4년제 진학률 68.1%입니다. 강북 대치동으로 불리는 학원가는 올림픽대교 북단교차로 주변에 위치하며 실제 대치동 학원가와 접근성이 좋아 직접 라이딩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아이 교육을 위해서 남양주 구리에서 광장동으로 이사와 학생 수가 증가하는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화양동은 학령 인구 감소로 화양초등학교가 2023년 폐교하였습니다. 광진구에는 대학교도 3곳이 있는데 그중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는 지하철과 연결되는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싶은 광진구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광진구에 대해서 더 나아가 서울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사 광나루의 의미는 가장 크고 넓은 나루에서 유래되었고 한자 나루진으로 바꿔서 광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크고 넓은 나루라 강원도 일대에서 벌목 후 뗏목을 만들어 한강으로 내려보낸 곳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각종 생산물들이 배에 실려 올라와 최종 도착하는 곳도 광나루였습니다. 선주와 뱃사람들이 물건을 하적하거나 배에 선적한 채 하루 이틀 동안 묵는 곳이라 이 주변에는 주막과 여관이 즐비하고 늘 사람이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상업만 아니라 군사적 위치로도 중요하여 삼국시대에는 치열한 격전의 장소였으며 동화에 나오는 온달 장군이 돌아가신 곳도 이곳 아차산입니다. 조선시대는 넓은 구름과 벌판이 펼쳐져 있는 이곳을 왕실에서 매 사냥터로 사용하거나 군사들의 무예 훈련을 참관하고 잔치를 열던 곳이며 또 한쪽에서는 국립말목장으로도 이용하였는데 그 흔적이 자양동입니다. 자양동의 본래 이름은 자마장이었고 자마는 안마를 뜻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1926년 6월 유릉터에 경성 골프구락부 골프장을 건설하고 1934년 10월 한강의 두 번째 다리인 광진교가 준공되었고 1934년 12월 동대문에서 광나루까지 궤도차가 개통하면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1949년 서울로 편입되었고 1960년 이후 성수동 공업지역이 형성되면서 자양동 구이동의 주택이 증가하고 상가가 형성되면서 도시화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1995년 3월 1일 성동구에서 분구하였습니다. 지리 인접지역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구리시 한강 너머 인접지역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대부분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구리시와 인접한 동북쪽에는 광진구의 주산인 아차산이 위치한다. 아차산은 높을 아와 우뚝 솟을 차를 쓰고 있어 매우 높다는 의미로 전달되지만 실제 아차산의 표고는 287m에 불과하다. 지금의 광진구는 평지 대부분은 주거지역으로 사용 중이며 한강공원, 어린이 대공원, 아차산 등 공원 녹지도 많아 삶의 만족도도 큰 편이다. 또한 숫자상으로만 보면 작아 보이는 상업지역도 핵심 상권인 건대 상권과 오래된 시장들을 합한다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4개의 지역생활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구의지역생활권 풍부한 수변 공간 및 공원 녹지율이 높고 한강변으로 다수의 아파트가 분포되어 있으며 광진구 평균보다 학령층 자녀가 많고 세대당 인구수도 높은 편입니다.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랜드마크로는 아차산, 동서울 터미널, 강변 테크노마트가 있습니다. 2. 자양지역 생활권 한강을 접하고 있는 뚝섬한강공원이 있고 건대 입구를 비롯하여 영동교 골목시장, 노른산 골목시장 등 다양한 상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도소매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습니다. 주거 대부분이 5층 미만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진 생활권역입니다. 대중교통 및 광역도로망이 우수하며 구의역 1호는 재정비 촉진 사업 진행이 진행 중입니다. 3. 화양능동지역 생활권 중랑천과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 녹지가 많고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가 있어서
20, 30대 인구 비율이 높으며 대부분 거주민들은 5층 미만 다세대 주택가에 거주합니다. 지하철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양호한 생활권입니다. 4. 중곡 지역 생활권. 자연환경으로 중랑천과 아차산이 있고 중랑구 생활권과 연계되어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생활권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인구는 감소 중이며 특화단지로는 국립서울병원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편의시설. 병원은 건국대학교병원, 해민병원,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역 주변으로 1개에서 4개가 위치하는데 강변역 주변에는 스벅이 없습니다. 공원은 뚝섬한강공원, 어린이 대공원 등 많은 녹지를 품고 있으며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아차산은 남산 북한산 도봉산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경성 골프구락부를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어린이 대공원으로 변경하여 1973년 5월 5일 어린이날 오픈하였습니다. 내부는 동물원, 식물원, 음악분수, 체험교육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있는 일가문은 샘솟는 할수가 계속 흘러들어야 호수가 맑은 것처럼 학문도 끊임없이 새롭게 갈고 닦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공호수이며 학생들의 데이트 장소로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 중입니다. 교통. 차, 버스, 지하철 등이 발달되어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목구실과 부도심지 및 서울 동부의 각을 잇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동일로, 능동로, 자양로가 남북을 이어주는 도로이고 천호대로, 광나루로, 아차산로는 동서를 이어주는 도로이며 강변북로, 동부간선로는 서울과 외곽을 이어주는 도로입니다.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2호선, 5호선, 7호선 있습니다. 버스 환승거점으로 이용하는 강변역은 출퇴근 시간에는 늘 혼잡합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사람들이 이용 중인 동서울터미널을 신세계 프라퍼티에서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1987년 오픈한 동서울터미널을 돛담배을 형상화한 40층 높이의 복합터미널 환승센터로 변신을 준비 중이며 내부에는 스타필드, 이마트 본사, 전망대 등이 구상 중입니다. 다리는 영동대교, 청담대교, 잠실대교, 잠실철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가 있으며 주변 지역과 이어줍니다. 예상 출퇴근 시간은 광나루역 기준으로 광나루역에서 강남까지 34분이고 5호선, 7호선 신논현으로 환승이 필요합니다. 광나루에서 광화문까지 25분, 광나루에서 여의도까지 38분, 광나루에서 마곡까지 1시간 1분이 소요됩니다. 일자리. 테크노마트, 대학교, 대학병원, 백화점, 관공서와 상권 발달로 도소매와 서비스업 일자리가 있는 정도입니다. 상권. 상권이 발달한 광진구는 롯데백화점, 스타시티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있고 건대 상권은 건대입구역 북서쪽은 마세거리로 남서쪽은 로데오 패션거리와 양꼬치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세거리는 10대에서 30대가 메인 소비층이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거리로 직장인들도 이용합니다. 새벽까지 놀고 다음날 아침 해장술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로데오 패션거리는 유명 메이커, 상설 할인 의류 매장 및 일반 상가와 커먼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양꼬치거리는 양꼬치 가게와 중국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과거 중국인들 상대로 소수로 운영하던 가게가 지금은 가게를 몇 개씩 돌리는 기업이 되었네요. 시장은 노른산 골목시장, 영동교 골목시장, 자양 골목시장, 광성시장, 중곡제일 골목시장 등 15개의 민속시장이 있습니다. 중곡동 가구거리는 군자역 주변 60여 개의 가구점이 밀집한 곳으로 60년대 유명 중소업체들이 터를 잡기 시작하였고 70년대는 더 확장하면서 명실상부한 가구거리로 발전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주변 상가와 가구거리 일부는 오피스텔이 되었네요. 번외편, 알박기 실패 사례. 1996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을 요구했다가 버림받고 아파트 건설되니 25년간 버려진 땅 5평 부지 위에 3층 건물을 올려서 완공하였습니다. 구조는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3층 복층은 주택입니다. 알박기 결론, 너무 욕심내면 시간과 돈만 낭비. 신도림의 알박기 건물은 추후 구로구편의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광진구는 부메랑만 기억하라. 광진구 아파트 관심 있다면 부메랑 놓인 곳 먼저 보면서 이렇게 기준을 잡자. 새 아파트인가? 새 아파트가 될 것인가?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인가? 새 아파트이면서 한강뷰가 보인다면 광진에서 최강이다. 광장동에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구축 아파트는 반드시 기억하자. 광진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속도다. 마지막이니 따라하자. 광진구는 부메랑이다. 개발은 뭐다? 속도다. 다 보셨으니 따라하자. 관심은 구독이다. 좋아요는 뭐다? 사랑이다. 감사합니다.